내일을 열어갑니다. 부산 MBC 라디오 자갈찾음에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서산 영덕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게 지금 블랙아이스라예. 오늘은 이 블랙아이스 사고를 어찌 예방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교통공단 최재형 교수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 블랙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블랙아이스 뭐 대단한 단어가 아니고요. 블랙은 검은 뜻이고 아이스는 얼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얼음이 투명하게 있는 게 아니고 좀 검게 변했다. 검은 색깔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 겨울철에 보면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요. 우리 도로를 운전할 때 가만히 보면 틈 사이에 그게 이제 그 물이 들어가게 돼 있죠. 네네. 근데 이게 햇볕이 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말랐다가 다시 또 추워지면은 다시 얼었다가 이게 반복이 돼요. 예. 네. 반복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도로에 보면은 먼지라든지 뭐 수분이 같이 이제 얼어버리면 그 검게 바뀝니다. 그게 이제 블랙아이스인데 문제는 블랙아이스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이번에 사고처럼 블랙아이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부터 아침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블랙아이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나 도로 유형이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기상청에서 온도를 발표할 때 영상 1도라 그러면은 대개 우리 부산 같은 경우 뭐 거의 영하로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도로는 뭐 얼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 기상청에서 온도 발표할 때는 지면에서 한 1m 정도의 온도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보게 되면 예. 노면은 항상 2 내지 3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을 보게 되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서리가 낀다 그러죠. 네. 그러면 이미 우리 새벽 시간대나 아침에 해 동트기 전에는 우리가 영상 1도라 가정하면은 노면은 이미 얼어져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량입니다. 교량은 우리 지열이 올라오지 않죠. 예.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상 교량이 많습니다. 뭐 강안대교라든지 남항대교라든지 부산항대교 그죠? 그러면 이미 온도가 5 내지 6도가 낮아요. 네. 그러면 영상 1도라 그러면은 새벽 시간 아침 때는 교량에는 이미 살얼음이 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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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 하면 자주 발생한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량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수변도로가 있습니다. 수변도로는 뭐 강가나 바닷가에 우리가 이게 안개라든지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습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요. 그리고 터널 출구가 있고 그리고 응답진 곳 이런 부분들은 새벽 시간대는 아침에 바로 이 시간대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강추위 때보다 오히려 조금 따뜻한 날씨에 더 잘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네. 1도면 뭐 겨울 때 1도다 상당히 따뜻한 날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원인 때문에 네. 일어나고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자주 발생한 시간대가 네. 정확하게 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오전 6시부터 8시. 그리고 이제 해가 지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8시 그리고 8시부터 10시. 바로 이 시간대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블랙아이스가 생기더라도 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도로가 하얗게 변하는 게 아닌데 운전 중에 블랙아이스 도로임을 육안으로나 이렇게 혹은 제동 감각 등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말 이게 안타까운데요. 운전할 때 구별할 수 없어요. 거의 구별할 수 없거든요. 예. 네.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강조하지만은 새벽 시간대 동트기 전에 그리고 해가 졌을 때 터널 출입구, 교량, 은당시구 그리고 수변도로 통과할 때 감속 운행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 블랙아이스 구간을 만났다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험 결과를 한번 볼게요. 네. 시속 50km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작동돼가지고 차가 쓸 때까지 가는 거리를 제동거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승용차와 화물차 같은 경우에 한 4.6m, 7.9m가 이렇게 걸리는데 이게 빙판길에 됐을 때는 이미 이게 승용차, 화물차는 7배가 길어지고 버스는 8배까지 길어집니다. 네.
아주 좀 충격적인 결과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만약에 이제 뭐 빙판길 아니면은 뭐 눈길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블랙아이스 구간에 통과할 때 차가 미끄러졌다, 회전을 한다. 그럼 회전하는 반대방 핸들을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더 위험해요. 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쭉 밟으면 차가 더 돌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눠서 밟아야 됩니다. 아. 예, 여러 번 나눠서 밟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전하다가 1차 사고 났어요. 예. 그러면 대개 차에서 내려버리거든요. 네네. 내려서 내 차가 어떻는지 막 보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근데 이게 1차 사고가 나서 그 차를 바라볼 때 2차 사고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빨리 갓길로 대피해야 되고요. 네. 갓길보다는 갓길을 또 벗어나셔야 되고 피할 때는 차가 바라보는 방향, 그러니까 차가 진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피해야 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서산 영도 고속도로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시간대에 제설 작업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를 제설 작업을 더 했다면 사고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었을까요? 네, 당연하죠. 이 제설 작업을 좀 추가했다면은 사고 확률이 좀 줄어졌다고 제가 판단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미 그 시간대 매뉴얼에 의해서는 그렇게 작동을 다 했다 그럽니다. 네네. 근데 이번 사고를 교훈을 삼아서 좀 더 세분화되고 고도화된 이런 어떤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기가 되면 블랙아이스 사고가 꼭 이제 이슈가 되고 그러면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위험 도로에 도로 열선을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도로 열선이 큰 효과가 있을지 또 이게 도입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도로 열선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열을 통해서 이제 얼음을 녹이는 방법인데 우리가 대개 보면은 염화칼슘으로 이렇게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환경에도 좀 오염이 되고 그리고 차에 부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네. 열선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 제가 보니까요 100m 설치하는데 1억 내지 많게는 3억 정도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눈이 오지 않을 때는 유지 관리하는데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눈이 온다 그러면은 전기를 흘려야 되죠. 네. 전기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이 고속도로죠. 네. 고속도로에는 어떻습니까? 승용차뿐만 아니고 무게가 많이 나간 화물차, 버스 지나다니죠. 그렇죠. 네네. 이것들이 열선을 또 끊기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설치하더라도 그러면 그 땅 밑으로 조금 깊게 설치한다? 그러면 이게 열선이 어떻습니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래도 이 블랙아이스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뭐냐면 방법은 운전자가 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도로를 관리하는 뭐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국도 뭐 우리가 그 도로를 행정구역에 그 관리하는 기관 있죠. 네. 이런 곳에서 위험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사인보드 이렇게 우리 운전할 때 뭐가 위험하다고 위에 자꾸 뭔가 LED 뜨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사인보드를 자주 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매뉴얼을 좀 고도화해야 되고 예. 그리고 열선을 말씀드렸는데 열선보다는 근본적으로 블랙아이스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이 좀 협동을 해서 도로 포장 재료를 좀 개발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근데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의 첨단 기술을 좀 동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도로 포장 재료라는 거는 뭐 어떤 걸로 좀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거죠. 일단 우리가 잘 얼지 않는 노면이 잘 얼지 않는 네. 그 노면을 좀 도포하는 방법인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 대책이 좀 세워서 차근차근 좀 밟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겨울철 출퇴근길 운전하시는 시민분들께 블랙아이스와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 좀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네네. 지금 보니까요 기상청에서 우리 운전하시는 T맵, 뭐 카카오맵이라든지 아틀란 많이 이제 내비게이션 틀어놓죠. 네.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관심, 주의, 위험
3단계로 결빙 구간이 자주 일어나는 300m 전부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비게이션의 애플리케이션을 좀 깔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륜 구동 차량을 운전할 때는 이 차들이 조금 뭐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구동 방식이 전륜이든 후륜이든 사륜이든 모두 그 빙판길에는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속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예. 우리 스노우 타이어 장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1월 14일 수요일 아침 자갈 찾음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말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 1부 정리하면서 노래 한 곡 남겨두고 2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규현의 노래입니다. 천천히 느리게.